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육군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제61회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 대회가 9일 개막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대회 중 가장 많은 세계 34개국 328명의 선수들이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전 세계 육군이 모여 강인함을 겨루는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회는 우정과 평화의 군스포츠 축제를 목표로 10월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육군 3사관학교에서 일주일간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2015 세계군인 체육대회의 사전 대회격이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처음으로 정식 출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당초 참가 예정이던 북한 선수단은 지난 7일 선수 부상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9일 개회식에는 백승주 국방차관과 김상기 세계군인 체육대회 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육군 의장대와 사물놀이의 흥겨운 공연으로 직전 분위기가 오르고 각국 선수단이 불어 알파벳 순으로 차례차례 입장합니다. 곧이어 대회기가 개항되고 육군 항공단의 축하 비행과 특전사의 멋진 특공무술 시범이 이어집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고공 강화를 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국방홍보원의 위문열차 공연으로 전 세계 선수들과 우리나라 장병들이 하나되는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걸그룹의 축하 무대에 너나 할 것 없이 즐거워하며 잠시나마 여행의 피로와 긴장감을 잊어봅니다. 육군 5종 선수권 대회 경기는 오는 10일 영천 고경사격장에서 소총 사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선수들은 훈련으로 단련된 강인한 체력과 순발력 등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마음껏 펼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육군 5종은 군인들의 스포츠인 만큼 소총 사격과 투척, 장애물 달리기 등 5가지 종목으로 이뤄졌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육군 5종의 종목과 경기 일정을 윤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946년 네덜란드 공수부대 체력 훈련을 바탕으로 탄생한 육군 5종은 소총 사격과 투척, 장애물 달리기, 수영, 크로스 컨트리로 구성됩니다. 5가지 종목을 살펴보면 먼저 소총 사격은 엎드려 쏴 자세로 정밀 사격과 속사를 경쟁합니다. 실전 상황과 비슷한 300m 거리에서 정밀 사격은 10분에 10발, 속사는 1분에 10발을 쏴야 하고 1점부터 10점까지 전자표적이 사용됩니다. 6mm 대구경 경기용 소총을 사용하는데 격바로 탄피를 빼내는 선수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척은 표적에 정확히 던지는 정밀 투척과 멀리 던지는 장거리 투척이 있습니다. 수류탄 모양의 투척물을 2m 지름의 내부 원에 정확히 던져야 합니다. 투사물이 착지 후 튕겨나가도 유효하지만 표적 안으로 굴러들어오는 것은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물 달리기는 육군 5종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500m를 달리지만 남자는 20개, 여자는 16개의 각각 다른 장애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넘다가 실패하면 같은 코스를 반복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경기 내내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와 선수들이 즐겁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군 5종이지만 수영 종목도 있습니다. 장애물 수영은 50m 레이스 중 4개의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잠수해 통과해야 합니다. 영법엔 제한이 없고 빠른 속도로 장애물을 극복하면 됩니다. 마지막 종목은 산악 마라톤, 크로스 컨트리. 남자 8km, 여자 4km의 코스 변화가 많은 야지와 산악을 달리는데 맨발이어도 된다는 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통 강자 스웨덴과 최근 10년간 최다 우승국인 중국이 우승 트로피를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일 소총 사격을 시작으로 하루에 한 종목씩 장애물 달리기와 수영, 투척, 크로스 컨트리 순으로 진행되고 15일 장애물 릴레이 단체전을 끝으로 열전에 막이 내립니다. 육군 5종 모든 경기에 처음 출전하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오는 2015년 문경에서 펼쳐지는 세계 군인 체육 대회를 앞두고 소중한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10월 9일은 제568돌 한글날입니다.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인데요. 한글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조차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의 김문호 연구관 모시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국문 반포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한글날의 제정 의미와 변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1926년 11월 4일 각야날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한글날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기리고 네. 이를 민족 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시작되었습니다. 1927년에는 한글날이란 이름으로 네. 바뀌어서 기리게 되었고 1927년부터 31년까지는 한글날이 오늘날과 같은 10월 9일이 아니라 음력 9월 29일을 맞춰서 기념일을 했습니다. 네. 음력 9월 29일을 정하게 된 것은 세종실록에 훈민정음을 9월 음력 9월에 반포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9월에 정확하게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9월의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음력 9월 29일에 해당되는 양력 날짜를 찾아서 쭉 기려왔는데요. 그러다가 1932년에는 9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10월 29일을 한글날로 네. 찾아서 기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1940년 훈민정음 원본이 안동에서 발견되는데요. 그 훈민정음 원본의 끝부분에 정인지 서문이 있는데 네. 거기서 한글을 훈민정음을 음력 9월 상한에 반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음력 9월 상한이란 말은 9월 상순과 같은 말인데요. 네, 초순이라는 예. 얘기죠. 네. 그래서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네. 양력 10월 9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려서 오고 있는데 한글날은 문화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날을 계기로 우리말과 한글에 대해서 더욱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글날 제정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네, 한글이 굉장히 체계적이 또 과학적인 그 언어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기 때문에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점과 관련해서 이 한글의 우수성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글은 소리의 자질이 글자 모양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그 과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기억을 얘기할 때 혀뿌리가 입천장 쪽으로 이렇게 네. 닿는 모양. 그 혀의 모양을 본따서 이제 만든 거죠. 네. 해부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현대 과학적인 기기로 촬영을 해 보아도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음의 경우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네. 아래야, 이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천지인 3제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음, 모음 모두 소리의 세기가 더 강하다든지 더 복잡한 그런 소리는 그것이 글자 형태에도 핵이 하나 더 늘어나는 모양으로 네. 더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의 자질이 글자의 모양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과학적이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네. 그 글자 모양이 다 한결같이 된소리는 같은 모양, 거센소리는 또 같은 모양을 띠고 네. 있어서 그런 면에서 또 체계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군 장병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또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반인 분들도 군대에 뭐 가보지 않으신 분이나 갔다 오신 분들조차도 군 용어를 좀 바르지 못한 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총기의 잠금 장치를 네. 가리키면서 시건 장치라고 네. 한다든지 네. 군대에서 총기 손질을 할 때 총기 수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입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네. 네. 일본 한자어를 우리 음으로 읽었을 따름이지 그것이 우리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그것을 군대에서도 선배들이 썼으니까 계속 이어받아서 쓰는 경우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네. 쉬운 말로 네. 총기 손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저속한 표현이긴 한데 하급자를 네. 가리켜서 쫄따구라고 하는 네. 것을 군대 사회에 나와서도 비하하는 표현이 쓸 많은 때 편이에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군대에서 남긴 밥을 짠밥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한자 잔반에서 네. 음이 변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음. 어쨌든 그것을 군대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군대 경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문맥에서 그냥 네. 짠밥 이렇게 많이들 네.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상황에 맞게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이제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큰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언론이 가져야 될 역할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언론의 영향력은 국민들의 언어 생활에 막강합니다. 네. 언론에서 어떤 것을 자막으로 내보낸다든지 네. 또는 주 진행자나 보조 출연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 그것이 거의 진실인 것으로 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 출연자, 보조 출연자 또 자막 같은 데서 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서 꾸준히 관심 가져주신다면 일반 국민들의 언어 생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남용을 하지 않고 네. 좀 더 쉬운 다듬은 말을 쓴다든지 또는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그런 표기나 표현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바르게 제시해 줄 때 국민들은 거기에서 거의 교과서처럼 네. 많은 것을 배우고 언어 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위할 그렇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음.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예, 국방 TV 시청자분들은 군 장병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군 장병들에게 우선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상하급자 또는 동급자 간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언어 생활을 위해서 애써 주신다면 밝은 병역 문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군대 내에서 교범이나 교재 같은 데서 또는 일반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운 용어보다는 쉬운 용어를 쓸 때 네.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글날은 10월 9일이지만 우리말 사랑은 한글날만이 아니라 연중 꾸준히 필요하다는 네, 365일 필요하죠.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문호 연구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며 훈련병들은 수료 전 체력 검정을 앞두고 매일 아침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부사관 후보생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초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일부 도입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중 감량을 목표로 편성된 건강 소대원들의 경우 개별적인 운동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하루가 밝았습니다. 애국가 2절 애국가 제창으로 오늘 하루도 힘찬 시작을 다짐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 훈련병 계열 앞으로 열한다. 아침마다 생일을 맞은 훈련병들에게는 축하의 노래도 불러줍니다. 이어 그동안 익힌 국군 도수 체조로 풀렸던 몸을 다시금 추스립니다. 국군 도수 체조는 심신의 조화를 이루고 온몸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매일 아침 실시하는 건강 프로그램. 다리 운동부터 시작해 팔과 목, 가슴, 옆구리를 거쳐 마지막 숨쉬기 운동까지 기본 12가지 운동으로 구성됐습니다. 훈련병들은 국군 도수 체조를 하면서도 가장 큰 목소리로 동작마다 구령을 붙여야 하건만 목소리 안 내? 목소리 안 내? 어째 오늘은 힘이 덜 나나 봅니다. 바로 얼차려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얼차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병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이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하체를 튼튼히 하는 데는 그만이겠죠. 건강소대에 편성된 오종원 훈련병.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립니다. 평소에도 땀을 좀 많이 흘립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흘려서 와도 계속하면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노폐물이 배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날씬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설 것 같습니다. 해군은 이번 618기 훈련병부터 체력 단련을 위해 부사관 후보생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초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일부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체력 단련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훈련병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실질적인 체력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팔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는 기본이고 S자 형태로 이동을 반복하는 팀 게임. 불규칙적인 구보와 전력 질주, 걷기를 중단 없이 하는 런앤마치. 점프박스 위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스쿼드 점프. 그리고 점프박스를 등 뒤에 두고 팔굽혀 펴기를 하는 트라이셉. 건강소대 훈련병들도 있는 힘을 다합니다. 이 정도 프로그램을 매일 실시하다 보면 훈련병 모두 체력 검정은 거뜬히 통과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저녁 식사 시간. 모두들 식당으로 향하는데 건강소대 훈련병들만 따로 남았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살 빼기 운동. 무릎과 팔꿈치를 번갈아 교차해가며 운동에 열중합니다. 제법 힘들어 보이지만 건강소대 훈련병들은 목표를 향해 정진할 뿐입니다. 이들을 단련시키고 있는 공문조 교관. 목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더욱 독려합니다. 주모.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말 아나? 자, 아마존의 나비들의 작은 날개짓이 큰 태풍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어. 여러분도 하루하루 조금씩 열심히 하다 보면은 수료식 날 달라진 모습 보여서 부모님들이 달라진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감동한 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다, 알겠나? 식사 시간에도 체중 감량을 위한 건강소대 훈련병들의 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이 먹는 양을 보니 다른 훈련병에 비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훈련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식사량도 조절하며 체중 관리에 나선 이들. 식사 후에는 곧바로 생활관에서 개별 운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각자 편한 자세와 위치에서 자기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아 이를 악물고 목표에 도전합니다. 6kg 빠졌습니다. 군대 오니까 식단도 제대로 균형 있게 잘 나오고 그다음에 운동할 시간도 제대로 있고 그러니까 살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4kg 빠졌습니다. 4kg? 예. 막 힘든 것도 있는데 버티면서 하니까 살도 빠지고 정신력도 강해지고 그렇습니다.
훈련으로 다져지는 몸, 체중 관리까지 더해져 수료식 때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엄마, 아빠, 저는 그건 지금 오중대 구조대 건강소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이제 혼자서 운동하고 하고 있으니까 엄마.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전 세계 군인들의 우정과 평화의 스포츠 제전, 육군 5종 선수권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무료로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경기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